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흔히 말하는 부잣집 외동딸이었어요. 부모님은 집안 수준이 맞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길 원하셨지만 저는 그러기 싫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서였죠. 그렇게 살아가던 중 우연히 친구 소개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직업은 변호사였고 따뜻한 마음씨에 서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채워주며 살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에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남편은 조금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노력해서 자수성가한 스타일이었어요. 남편과의 결혼 비용과 신혼집은 모두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셨고 결혼 직후 남편에게는 변호사 사무실을 근사하게 차려주셨습니다. 저희는 따로 아이는 없었는데 남편이 조금 더 본인의 힘으로 자리를 잡고 아이를 낳아서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다고 해서 저희는 아이 가지는 것을 미뤘어요. 저도 조금 더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요. 보통 부잣집 사모님들은 도우미를 따로 두는데 저는 남편을 기다리며 집안일을 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동안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요리학원도 다니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 실력은 금방 늘었고 남편을 위해 요리하는 게 좋았고 참 행복했습니다. 퇴근해서 온 남편이 제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어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렇게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 갑자기 삐그덕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늦어지는 날이 많았고 그렇게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제가 예민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와이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누가 맡아도 남자가 쓰는 향은 아니었고 딱 여자다 싶었죠. 처음에는 그래, 일 때문에 사람과 만나는 일이 잦고 그렇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거니 하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남편은 점점 더 심해지더군요. 네, 예상하시다시피 남편은 바람이 난 거였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저는 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바람을 알게 되었지만 그냥 참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누구랑 이러는지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에게 남편을 확인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의 돈을 더 얹어주니 그 여직원은 흔쾌히 응했고요. 먼저 남편이 언제 외근을 나가고 또 언제 퇴근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여직원에게 보고를 받으니 참 남편은 저에게 꽤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이 사무실에 있는 동안 오늘 몇 시에 집에 들어오는지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려 전화를 하면 항상 의뢰인과 상담 중이라며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하겠다며 전화로 황급히 종료했는데 그때마다 여직원은 다른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흔히 드라마에서 보듯이 남편의 내연녀를 만나서 돈 봉투를 주면서 당장 내 남편과 헤어져 달라 뭐 이런 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그만큼 믿어서였었는지 그냥 자연스럽게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수록 남편에게 더욱 잘해줬습니다. 더 맛있는 요리를 해주고 와이셔츠에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도 간혹 묻어있는 립스틱도 못 본 척했죠. 그럴수록 남편은 제가 정말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저를 모자란 여자라고 생각했는지 점점 더 대담해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절 몰아가더군요. 저는 부모님과 가족여행을 자주 다녔는데 결혼 후 그 여행에도 항상 남편이 함께 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남편은 저희 아버지와 골프도 쳤었고요. 남편이 아버지와 골프를 치는 동안 저는 엄마와 쇼핑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일을 핑계로 아버지와 골프 약속을 취소하고 저희 가족 여행에도 번번이 빠졌죠. 바람의 사실을 알고 있는 저로선 정말 괘씸했지만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보며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게 보기 좋다며 오히려 기특해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부모님과 일본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남편도 함께하길 바랬지만 남편은 역시나 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여행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죠. 그렇게 저를 한국에서 내보낸 남편은
정말 천국 같은 세상이라 생각했겠죠. 그래서인지 아주 대담하게 지내더군요. 여행에 가 있는 동안 사무실엔 얼굴만 살짝 비추고 의뢰인을 만나고 오겠다며 하루 종일 자리를 비우는 일이 계속되었죠. 그런 내용을 여직원에게 보고받으며 여행 내내 즐겁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회사에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원래 돌아오기로 했던 날보다 하루 먼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뭐 이날 어떻게 해보겠다 한 건 아니었는데 항상 바쁘다며 제 전화를 피하는 남편에게 굳이 저도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설마 제 집에서 무슨 일을 하진 않겠지 했었는데 제 기대가 와장창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에는 처음 보는 여자 구두가 놓여 있었고 방 안에서는 정말 듣기 싫은 두 남녀의 웃음소리와 역겨운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저는 남편이 내 눈을 피해서 바람을 피는 건 그나마 견딜 수 있었지만 제 집에서 저와 함께 잠자고 일어나는 침대에서 다른 여자가 뒹굴고 있다는 사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 남자가 돌아오겠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바보처럼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남편과 이 안에서 희덕대는 여자에게 그런 모습은 보일 수 없어 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하고 핸드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고 저는 열자마자 촬영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온지 모르고 두 사람은 계속해서 열심히 사랑을 나누더군요. 둘이 어찌나 서로에게 집중해 있던지 한참을 보고 있는데도 모르더군요. 그러다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고 그 여자는 놀라지도 않은 듯이 느긋하게 남편에게 그러더군요. 자기 와이프 온 것 같은데?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촬영을 종료했습니다. 여자의 말을 들은 남편도 저를 발견하고는 황급히 이불로 몸을 가리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더럽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크게 무슨 말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있자 여자는 조용히 옷을 입고 저에게 인사를 하고 나가더군요. 너무 열내지 마시란 이야기를 남긴 채요.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이럴 때 남자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던데 남편은 그런 것도 없이 아주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미안하긴 한데 사실 나 당신 돈 보고 결혼한 거야. 한 번도 당신 사랑한 적 없어. 당신도 가끔 다른 남자 만나고 나도 다른 여자 만나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될까? 돈 많은 사람들은 원래 다 그렇게 놀지 않나? 라고요. 저는 남편이 저를 한순간도 사랑한 적 없다는 말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저는 제 재산이며 지금의 이 호화로운 생활이며 모든 걸 포기하고서라도 남편만 있으면 될 만큼 남편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바람 피는 걸 알면서도 눈 감아 준 거고요. 저는 남편에게 아니, 돈 많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몰라도 난 그렇게 안 살아. 우리 이혼하자. 라고 말했고 남편은 그래, 우리 차라리 이혼하자. 이런 생활 나랑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수준이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지. 돈 많으면 진짜 좋기만 할 줄 알았지. 근데 그게 내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신 돈도 아니고 매번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당신 눈치까지 봐야 하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알기나 해? 당장 내일 이혼 접수하자. 라고 말하고 그대로 짐을 싸서 나가버리더군요. 적반하 정도 유분수지. 이런 인간을 내가 사랑했었나 하며 제 가슴을 쳤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그제서야 눈물이 흘러내리더군요. 정말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잠들었어요. 다음 날이 되니 그래도 전날보다는 살만하더군요. 그냥 그 와중에도 든 생각이 그냥 내가 사랑했으니 조용히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게 제 마음의 생채기도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렇게 남편과 빠르게 이혼 접수를 했고 남편이 사용하던 차와 남편의 사무실은 그냥 남편에게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잠시 집에 들러 남아있던 본인의 짐을 다 챙겨서 나갔고 저희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상황을 대충 정리한 후 부모님께 이혼 사실을 알리며 모든 걸 사실대로 털어놨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신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얘기를 듣자마자 비서를 시켜서 남편의 차를 빼앗아 오게 하시더군요. 이럴까봐 그냥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던 건데 부모님께는 제가 워낙 귀한 자식이니 그게 잘 안 되셨던 모양이에요. 그냥 준다고 줬던 사무실마저도 아버지는 아예 그 건물을 통째로 매매하시고는 사람을 시켜 남편을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아직까지 약간의 미련이 남았었는지 그러는 아버지가 야속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속이 좀 나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고 저는 친구들과 가지는 모임에서 나갔다가 우연히 외국인 남자친구를 알게 됐고 남편과는 전혀 다르게 저에게 다정하고 세심한 모습이 마음에 이끌렸습니다. 뭐 힘든 시기를 이렇게라도 잘 넘겨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렇게 그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들처럼 부잣집 딸, 잘 보여야 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대해주지 않았고 정말 남들처럼 소소하고 평범하게 연애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점들이 너무 편하고 좋았고요. 그런 남자친구가 고마워서 하루는 저희 집에 초대해 저녁 식사 대접을 해주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벨소리가 나는 거예요. 택배인가 하고 나가서 봤더니 벨을 누른 사람은 전 남편이더군요. 하도 문 좀 열어달라고 난리길래 문을 열었습니다. 어차피 아는 남자친구도 있으니 뭐 큰일 날까 싶어서였죠.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울면서 이야기하더군요. 저와 이혼하고 보니 제 소중함을 뒤늦게서야 알았다고요. 그러니 자신을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요. 말이야 바른말이지 제가 소중한 이유가 돈 때문이었겠죠. 절 사랑하지 않는다고 본인이 분명하게 말했으니까요.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나와서 이 사람은 누구냐고 묻더군요. 남자친구는 한국말은 정말 응, 아니요, 깎아주세요 이 정도밖에 몰라서 남편의 이야기를 알아듣지는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남자친구에게 말하고 전 남편에게는 어서 돌아가라고 했어요. 전 남편도 안에서 나온 제 남자친구를 보더니 약간 벙찐 얼굴로 돌아서 나가더군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서 뒷정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차 한 잔 마시며 밖을 내다보고 있던 남자친구가 아까 그 사람이 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고 하더군요. 속으로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남친과 만날 때 이미 제가 한번 결혼했었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 헤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튼 남자친구가 또 한 번 저 남자는 누구냐고 묻기에 그냥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저 남자가 나의 전 남편이었다고요. 아무래도 그는 돈이 필요하니 다시 나를 찾아온 것 같다고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해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겉옷을 챙겨 입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뭐 사러 가나 하고 있다가 저도 차 한 잔 들고 그 남자 꼴 좀 보고 싶어서 밖을 내다보는데 세상에 남자친구가 제 전남편을 아주 후드로 패고 있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밖으로 빨리 나가봤는데 이미 그 사이에 맞을 만큼 맞은 전남편의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고수를 한 해만에 하고 난리를 칠 줄 알았던 전남편은 어째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지 아무 말 없이 그냥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절대 다시는 이 여자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그럴 자격도 안 되는 인간이 이렇게 와서 상처 더 주지 말라고요. 저는 지갑에서 얼마의 돈을 들고 남편의 바지 주머니에 한 장 한 장 넣어 주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돈은 이게 마지막이야. 충분한 치료비는 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추가로 몇 장을 넣어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그동안 나한테 봉사 잘 해준 값이니까 챙겨가고. 그렇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 생각은 없지만 따뜻한 연애 이어가고 있고요.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일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즘엔 그걸 알아보면서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짓은 사람의 진실된 마음을 짓밟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남자의 인생이 앞으로 더욱 고달프길 바라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